안녕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알렉스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최대 부동산 회사인 뉴스타 부동산에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발렌시아 지사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상규 지사장님을 모시고 주택 융자시 주의사항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오늘 듣고요. 그리고 또 시청자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오늘 답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애청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늘 그 지사장으로 애쓰시고 또 많이 힘쓰시는 줄 압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주택 융자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실 건데요. 지금이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에서 이제 성수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길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요즘 그 부동산 섹션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매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보통 이제 3월이 되면은 이제 겨울이 끝나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보통 이제 주택 소유주들이 네네. 집을 팔기 위해서 내놓는데 네네. 올해는 좀 작년에 비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네네.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한 3%에서 5%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공급이 부족한 관계로 네네.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특별히 이제 이자율이 아직도 3.75%에서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바이어들이 주택 구매에 더 나서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가격 상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보통 3.75 정도면 저금리죠. 저금리인데 지금 인생님 말씀으로는 매물도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주택 구입하기에는 최적의 시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동안 예.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한 네. 그런 잠재 바이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또 밀레니엄 세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이제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저 네. 이사를 가려고 다운사이징을 하려고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많이 그 인기 있는 그런 가격대 예를 들어서 한 40에서 한 60 요때 가격대들이 40에서 60. 특별히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자, 요반인다에서 김 선생님께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4, 5년 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주택 융자 이자율이 낮아서 아직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려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주택 구입의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실은 렌트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님께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 현재 이 상황에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상황 때문에 가격이 또 올라가는지 이런 걸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네. 한번 답을 해주시죠. 아까 금방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약간 소폭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지역에 네. 따라 다른데 사실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는 예.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주택을 살 수 있는지 왜냐면은 우리가 풀 캐시로 사는 예. 경우보다는 융자를 받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동안 소득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융자 승인을 받기에 좀 전보다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택 융자를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주택 구매, 그러니까 주택 쇼핑에 나서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첫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집을 사실 분이 바이어가 내가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먼저 인생님을 먼저 일단 찾아뵙고 그리고 그 다음 할 일이 융자 에이전트와 융자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관한 모든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융자가 내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그 융자 전문가하고 네네. 금방 이제 상담을 하길 원하는데 네네. 이제 그걸 볼 때 융자 사전 승인서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전 승인서. 예. 보통 영어로 이제 프리 어프로볼 레터라고 하시는데 네. 하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치 텍스 신고서, 그다음에 한 달치
월급 명세서, 페이스터프죠. 그리고 2달치 은행 계좌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 여기 LA 사시는 그 여기 이 선생님이 여자분 같아요. 이렇게 지금 사연이 왔어요. 자, 우유곡절 끝에 딜이 이제 성사 다 되어가고 에스크로가 들어가서요. 이제 그 내 집 마련에 새 집 마련에 막 부푼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자, 에스크로 기간 중에 융제 작은 실수 하나로 지금 이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바이어들은 지금 먼저 융자 승인을 받은 후에 집을 사야 이게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한번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다시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융자 내 소득에 비해서 네네. 너무 높은 주택을 구입하다 보면, 다시 말해서 융자 금액이 너무 많다 보면은 네네. 딜이 성사된 다음에 에스코에 들어갔는데 네네. 그 다음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융자 전문가하고 먼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때 필요한 서류가 음흠. 한 달치 월급 명세서, 어허. 그다음에 2년치 텍스 신고서, 그다음에 2달치 은행 계좌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제출하고, 그런 다음에 내 빚이 얼마 있는지, 빚이. 그다음에 크레딧이 얼마가 크레딧이. 얼마큼 높은지 오. 크레딧 리포트를 끊어봐야 됩니다. 아.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내 재정 계획과 맞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집을 쇼핑해야 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에스코로 들어가더라도 낭패를 보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은행 융자 사전 승인서, 즉 그 프리어프러블 레터를 일단은 그게 관한 거를 다 하고, 그다음 크레딧도 다 알아봐야 되고, 네.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아, 그리고 자기가 지금 빚이 얼마 있는지 또 재정 상태가 어떤지 다 일단은 알아보신 다음에 이제 집을 구입하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선생님도 고생을 안 하시겠네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예. 바이어도 그렇고 시간 예. 낭비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아. 자신에 맞는 집을 구입하는 첫걸음이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아. 바로 융자 사전 승인서를 받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중요하네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선생님 여러 손님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예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한 6개월 정도 예, 이제 예. 바이어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원하시는 지역을 정하고 이제 가격대를 알아봐서 네네. 좀 마음에 드는 집을 딱 찾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그 드림홈을 찾았는데 그동안 이제 크레딧을 이제 끊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 에스크로가 들어가갖고 네네. 이제 크레딧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크레딧 안 해요? 예, 예. 그건 왜 그러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뭐 영오, 그렇죠, 그렇죠. 뭐 샘 팍, 예, 예. 뭐 데이비드 킴. 그러니까 자기 내용, 자기 것이 아닌데 아하. 잘못 그 크레딧 히스토리에 들어가서 크레딧 점수가 본인은 한 730점, 750점인 줄 알았는데 본인은 730점 정도 되는 줄 예, 알았는데. 근데 한 최근 2년 동안 이제 크레딧을 이제 보질 않았어요. 예. 근데 나중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끊어봤더니 아. 한 620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620. 예. 그리고 또 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또 스몰 클레임, 예를 들어서 병원에 한번 갔다 왔는데 네네. 한 70불, 80불 정도 되는 금액이 아하. 콜렉션으로 넘어갔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매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거죠. 아하. 그래서 매일 뭐 사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콜렉션 컴퍼니로 넘어가서 그것이 이제 본인의 크레딧 점수가 낮아진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선생님. 그러다 보면 이제 예. 아무래도 아, 그래요? 주택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겠네. 이자가 또 높아질 수도 있죠. 아, 그래요. 그럼 보통 크레딧을 띄었을 때 뭐 한 세 군데서 띄지 않습니까? 한 어느 정도, 요건 좀 그래도 시청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몇 점 정도가 돼야 집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크레딧 점수는 그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본인의 소득, 아, 그다음에 어떤 잡이 어떤 잡인지, 어허. 그다음에 그 직장에서 얼마 동안 오래 일했는지, 예, 예.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다운페이를 아, 얼마 하는지, 그래요? 여러 가지 것에 종합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점수 밑으로는 안 되고 이 점수 위는 안 된다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적어도 FH론 같은 경우는 좀 크레딧 점수가 낮아도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프리포드 레이트, 그러니까 좀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이자를. 예, 그만큼 또 이제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그 융자 그 모기지 페이먼트 내는 것이 더 줄어들 수 있고, 줄어든다는 그만큼 얘기네.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이제 복합적인데 아무래도 620점은 이상 넘어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요즘 620. 예, 적어도 네. FH론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컨벤셔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700점은 넘어야지 예, 700. 요즘은 많이 융자가 까다로워져서요. 예. 하지만 본인의 크레딧이 낮다 하더라도 융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서 네네. 또 그 크레딧을 또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같이 이제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은퇴연금 계좌에 있는 재정을 인출해서 다운페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좋은 질문 했나요?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모아놓은 것은 많이 없지만은 네네. 개인연금, 네. 뭐 401k 이제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음흠.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이 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미리 은퇴연금 그 계좌 그 담당자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상의를. 예, 인출을 했을 때 음흠. 무슨 페널티가 있는지, 네. 그다음에 인출했을 때 이자율이 얼마큼 되는지, 이자율. 예, 왜냐면 예. 그거는 그 401k를 캔슬하거나 또는 미리 돈을 뺄 때는 잠깐 401? 401k라고 보통 401k. 예. 보통 개인 구자 연금이라고 네,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군요. 사전에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 5만 불의 401k 그 잔고가 있다면은 그거를 또 다 빼올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요? 다 그 가이드라인이 틀리거든요. 그럼 재정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그 의논을 그렇죠. 해야 되네요. 미리 의논하고 오케이. 거기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네네. 꼭 얼마만큼 인출을 할 수 있는지, 음흠. 인출했을 경우에 이자율은 얼마큼 되는지, 그다음에 인출했을 때 페널티는 얼마가 되는지, 네네. 예, 그런 걸 미리 알아본 다음에 그 주택 그 구입에 나서는 게 좋습니다. 음흠. 때로는 딜이 다 됐는데 거기에서 6만 불을 빼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한 3만 불밖에 못 빼온다든지, 3만 불. 아니면은 그럼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다운페이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계약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캔슬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정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주택 구입을 하시는 바이어들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이자율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보통 락인한다. 뭐 예를 들어 아까 그 말씀해 주신 융자 사전 승인 시에 이자율과 나중에 락인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또 뭐 무슨 말인지 그 예를 또 한번 좀 들어 주시죠. 예, 네. 맨 처음에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네네. 융자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서를 받잖아요. 어허. 예, 그때 나오는 이자율은 예. 보통 예상 이자율입니다. 아. Estimate Interest Rate 음흠. 그 시점에. 음흠. 하지만 모든 서류가 들어가서 언더라이로부터 예. 이제 그 컨디셔널, 그러니까 어허. 조건부 융자 승인을 받습니다. 조건부. 예. 잠깐만요. 왜냐하면 시청자들은 이 어려운 말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럼 조건부, 예, 융자 융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예, 예. 그 다음에 오케이. 네.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때 그 조건들이 나와요. 네, 조건부니까 컨디션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네네. 그 시점에서 이제 이자율을 나한테 해당되는 그 시점에 이자율을 예.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때 이제 뭐 나의 인컴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모든 서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락인을 한다 그러는데, 락인. 예. 이자율을 락인 한다 그러는데 그 시점이 예. 융자 회사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요. 아까처럼 조건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조건부. 아니면은 융자 승- 예. 아예 신청할 때 으흠. 그때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바이어가 하나요? 아니면은 융자 융자 회사를 회사에서 통해서? 이제 바이어가 이제 나중에 음. 그 통보를 받으면은 그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쓰이는 표현이 이자율을 락인, 이제 결정한다. 예, 이제 예.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에스크로 들어가기 전에 바이어가 준비할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거든요. 뭐 저도 처음 들으면 뭐 락인 또는 조건부 융자 승인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딜이 성사돼 에스크로 들어간 후에요. 융자를 성공적으로 얻기 위해 해야 할 일 또는 하지 말아야 될 일, 즉
자,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분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예. 금방 주택을 쇼핑하기 위해서 해야 할 네네. 일은 이제 융자 신청서를 융자 승인서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네네. 일단 에스크로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네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네네. 일단은 신용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부분들을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로? 네, 크레딧 카드. 아. 예를 들어서 주택을 예, 예. 딱 구입을 하면은 오, 그래요. 주택에 들어갈 주방 기구도 새로 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퍼니처, 예. 가구도 이제 막 새로 이제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예. 그럴 그렇죠. 때 이제 크레딧으로 많은 물건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예, 일단은 구입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예, 예. 그때 이제 빚이 더 늘어나게 되고, 아. 그다음에 이제 크레딧이 점수가 조금 낮아질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그렇겠네요. 만약 그렇겠네요. 그분들이 예, 예. 크레딧이 약간 마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승인 받기에서 약간 높았는데 예, 예.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렌더가 아. 융자회사가 렌더라고 한번 하면은 융자회사가 융자를 하는? 돈을 빌려주는 예. 은행에서 다시 은행에서? 한번 크레딧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 그 승인 받았을 때보다 점수가 내려가서 예, 예. 그래서 융자가 거절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불이익을 그럼 당할 수 예, 있다는 예. 이야기네요. 그래서 오. 너무 많은 더 구매를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꼭 사야 된다 그러면은 네네. 현금 구매, 빚을 지지 말고 현금 현금 구매를 어.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에스크로 등에 갑작스럽게 또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럴 때는 에스크로가 종결될까지 약간 직장을 옮기는 것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이거 하나하나 지금 적으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융자 신청 시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 않는다. 예, 많이 되도록이면은 자제하는 게 좋다. 자제하는 게 좋다. 네. 되도록이면 현금으로 구매를 해라. 필요하다면요. 하다면 예, 예, 왜냐면 예. 이걸 예. 짚고 넘어가야지. 예. 지금 시청자들은 지금 막 적고 이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해 주실 게 에스코로 기간 중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는 것을 그것도 자제해라. 그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오. 가령 이제 좋은 오퍼가 와서 예, 예. 직장에 어떤 좋은 오퍼가 와서 이제 네네. 옮기려고 하는데 네네. 보통 직장 옮길 때 한 달이나 뭐 한 15일 정도 예, 예. 이렇게 좀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인컴이 안 나오잖아요. 아, 예. 그럼 그래서 인컴 소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건가요? 인컴이 어. 그때 마침 뭐 한 달 예, 예.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은 아. 융자 승인을 받을 때 어허. 이 가구 소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가구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돼서 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는 음흠. 좀 에스크로가 종결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집을 구입하기를 원하신다면 에스크로 기간 중에는 직장을 옮기지 마십시오. 우리 이 선생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예. 계속해 주시죠. 예.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주택 구입을 하다 보면은 예, 이 다운페이 때문에 다운페이? 자금이 좀 빡빡하잖아요. 어허. 예, 그럴 때 이제 친지나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예, 예. 자금을 융통해서 어. 이제 캐시로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에스크로 중에는 현금이 이게 입금 출금할 때 음흠.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많은 금액을 입출금을 하는 거는 금물이고요. 그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해를 해야 시청자들도 이해를 좀 할 것 같아서 다시 네. 한번 말씀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가령 네네. 그 우리가 주택 융자를 받을 때 네네. 은행에 최근 3개월치 또는 2개월치 네네. 계좌 그 스테이트먼트를 은행 잔고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합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할 때 갑작스럽게 현금이나 음흠. 소스가 불분명한 이런 그 것들이 이야기군요. 입금할 경우에는 음흠. 이게 누구한테 빌린 거잖아요. 근데 은행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예, 또는 예.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다운 페이먼트의 일부로서 어허. 다시 말해서 기프트가 기프트. 되겠죠. 예, 예. 그렇게 기프트를 자금 지원을 받는다면 음흠. 미리 융자 전문가 상의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이제 조금씩 모아놨다가 이게 한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목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본인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거를 넣거나 뭐 인출하거나 또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프트 용도로 해서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특히 이제 또 다운 페이먼트를 예, 예. 할 자금이 네, 예. 이제 한국, 뭐 해외에 있거나 해외. 예,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꼭 융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기프트로 처리할지 그것들을 꼭 확인하시는 게 그러니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컴 소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죠. 그걸 지금 불분명하게. 예.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 더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이니셜 디파짓 또는 다운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집을 발견한 다음 네네. 오파를 넣었을 때 예, 예. 우리가 오파를 넣을 때 예, 예. 우리가 이니셜 디파짓을 하게 됩니다. 예, 보통 집 가격의 3% 정도, 집 가격의 3% 아, 예, 또는 그 3%. 미만으로 네네. 우리가 이니셜 디파짓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다운페이는 음흠. 내가 집 전체 금액에서 뭐 20%면 20%, 10%면 10% 네네. 하는 금액을 다운페이먼트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운페이먼트를 에스크로 바로 종결하기 전에 네네. 그 나머지 다운페이먼트를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오파 넣었을 때 그 EMD, 네네. 이니셜 디파짓은 EMD? 예, EMD. 예, 네네. 그 이니셜 디파짓은 이제 내가 집어넣어야 될 다운페이먼트의 일부가 되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그 일부가 돼서 예,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융자를 받아서 나중에 에스크로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저희 보시면 융자를 받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를 정리하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런데 정리를 하다가 아예 크레딧 계좌를 닫아버리는, 셧다운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좋지 않는 방법이죠. 아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네.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뭐 말씀해 보통 주시죠. 이제 네네.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크레딧에 네네.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크레딧을 이제 막 그 조정을 하거나 또 고치거나 아. 이제 이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네네. 이 카드는 내가 안 쓰는 카드야. 아예 그냥 클로즈 해버리자. 딱 클로즈를 해버리거든요. 아, 사용하지 않는 하는 거를 카드였는데. 아. 아니면은 돈을 다 갖고 난 다음에 네네. 이제 아예 클로즈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번잡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네네. 크레딧이 만약에 5,000불이라면은 5,000불을 쓸 수 있는 음흠. 그런 크레딧 라인이라 그러죠. 보통 그렇죠. 크레딧 라인. 라인이 예, 예. 있는데 빚은 똑같은데 크레딧 라인이 줄어들면은 빚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동시에 예. 자기 그 크레딧 점수가 점수가 낮아져버리네. 낮아지는 아, 효과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100을 빌릴 수 있는데 네네. 지금 50이 빚이라 그러면은 50%의 빚 이 예, 있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중에서 100%의 크레딧 라인 중에서 내가 안 쓰는 거 20%를 줄어 아예 없애버리면은 80이라는 곳에서 50이라는 빚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자연스럽게 빚이 올라가는 효과가 되기 빚이 때문에 올라가 그렇겠네요. 그래서 크레딧 점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틀리네요. 보통 일반 사람은 내가 크레딧 있는 거 정리를 하고 하면 오히려 점수가 올라가게끔 그렇죠. 했는데 거의 반대되는 그렇죠. 그런 오해죠. 현상이 나타나요. 예, 예, 예.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융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크레딧 조회를 여러 번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한번 그렇죠. 예, 예.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네. 그 구매를 갖다 좀 자제하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구매할 때 예, 예. 빚을 질 때 그때도 아, 크레딧 조사가 들어갑니다. 본인도 그렇군요. 모르게 뭐 가구를 예, 예. 산다든지 할부로 예, 예. 또는 할부로 뭐 주방 기구를 산다든지 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융자 신청 기간 동에는 네네. 크레딧 조회를 하지 않는 하지 것이? 않는 게 좋습니다. 그때 뭐 자동차를 중요하네요, 구입한다든지 이게. 그러면 이제 점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하기 전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불필요한 크레딧 조회는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선생님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자, 융자 신청 기간 동안에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이게 지금 저 발렌시아에서 온 사연인데요. 코사인이나 개런티 요청을 받을 경우 아는 뭐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이거를 지금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질문이 들어오셨거든요. 예, 사실 네네. 이제 에스크로 들어가고 이제 융자를 하는 기간에서는 이제 네네. 크레딧이 참 중요한데 네네. 이제 같은 이제 뭐 조카라든지 아니면 뭐 형제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좀 크레딧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방문했던 친지나 그럴 때. 뭐 그럴 때 이제 예, 예. 자동차 개런터를 좀 설라고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럴 경우에는 코사이너나 개런터도 마찬가지로 그 빚을 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럴 그래요? 경우에는 집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음흠. 좀 기다리신 다음에 음흠. 나중에 코사인이라든지 개런터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어렵사리 융자 승인을 받아서 에스코로 들어갔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융자가 오히려 또 캔슬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융자 전문가하고 부동산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서 그렇군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시는 게 네.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왜냐하면 그리고 꼭 알고 싶은 이야기들을 오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 주택 구매를 준비하는 바이어들이 집을 쇼핑하기 위해서 융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바이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 대해서 우리 이상규 지사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택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먼저 융자를 꼭 승인을 받으시고, 그리고 집을 사실 때는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여러 에이전트가 계시고 또 많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늘 나오신 잘생기시고 늘 믿음직하시고 또 이제 늘 책임감 강하신 우리 이상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해주시면은 저는 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인세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치기 전에 제가 먼저 전화번호를 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상규 에이전트 지사장님께서 전화번호는 818-439-8949 맞나요? 예, 맞습니다. 818-439-8949 파실 때나 사실 때 늘 누구를 기억하시냐면 이상규 에이전트 우리 발렌시아 지사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